회계사와 세계사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9편 회계부정으로 시작한 21세기 제2화 세상을 분식회계의 창으로 찌르다. 지난 화에서 엔논 회계부정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엔논의 회계부정 수법은요, 세 가지였습니다. SP를 활용해서요, 부실자산을 SP로 보내는 것, 그리고 SP와의 거래를 통해서 손실은 SP로, 이익은 본사로, 마지막으로 시가평가를 악용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중심에 쓴 게 SP입니다. Special Purpose Entity라고 해서요, 하나의 프로젝트 또는 자산만을 처리하도록 설립된 별도의 법인이다. 특히 이제 발전소, 도로, 항만 이런 거 건설할 때요,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SP 수익으로만 채무를 상환하고 모회사로부터 SP의 위험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SP를 설립할 때 미국 법에서는요, SP 설립 지분 3% 이상을 외부에서 끌어오면요, 모기업과 연결을 안 해도 되는 게 회계 기준입니다. 외부 투자자 자금을요, 3%를 끌어오는데, 이상을 끌어오는데 보증을 엔론이 서줘요. 엔론이 100% 가지고 있는 거죠. 연결을 안 하니까요. 연결한다는 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SP와 거래, 자기 거래를 하여요. 엔론이 부실 자산을 비싼 값에 SP한테 팔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요, 낮은 가격에 오일은 사와요. 그러면 엔론으로 이익이 다 가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엔론 재무제표는 SP가 포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무 상태가 엉망인 독립적인 기업이 있겠죠. 이런 SP를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가평가 제도를 악용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가, 현재 가격 평가예요.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그 시점에서 미래에 얼마를 벌 건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하나도 안 일어났지만 가공의 매출이 있는 거고 이익이 생기죠. 경영진, 특히 계약 담당자들은 이제 보너스를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담당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서 계약을 찾겠죠. 더 많은 공급 계약해서 엔론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회계의 기본은 원가 평가입니다. 즉 과거의 거래 가격을 갖고 계속 가는 겁니다. 제조업에 쓰겠죠. 시가 평가는 어디서 많이 쓰느냐? 금융산업에서 쓰는데요, 현재 시장의 추정 가격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작 위험이 굉장히 높겠죠. 엔론이 이제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예상이익 부풀리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낮아도 계속 계약을 맺죠. 예상이익 부풀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글로벌 천연가스 계약 및 M&A 계약 담당자는 예상이익의 9% 보너스를 즉각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론이 가지고 있던 자산 35%가 시가평가되어 있었고요. 그거는 실제 가치보다 30-40% 과대평가됐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대우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회계부정 개요는 간단해요. 2012년부터 14년간 회계부정을 이뤘고 2015년에 2조 원대의 손실이 발각됐고요. 그 다음에 CEO는 유죄 판결 받고 국민연금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442억 배상 확정 판결됐습니다. 대우조선은 어떤 기업인가? 3대 조선사 중에 하나입니다. LNG 운반선과 잠수정이 만드는데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대우그룹의 계열사였는데요, 1999년에 대우그룹이 해체됐죠. 그때 한국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돼갖고 대우를 살렸습니다. 2023년에 하나그룹에 인수돼서 현재는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으로 팔바꿈되었죠. 세금을 먹는 하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2000년에도 정부가 지원했고요. 2015년에 지원했고요. 2017년에 또 지원했습니다. 얼마를 지원했냐? 총 10조 원을 지원해갖고, 민간 기업이 아니죠. 결국은 산업은행 기업이죠. 어떤 회계 부정을 했느냐? 첫 번째, 비용을 처리 안 해서 이익을 부풀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도 지원 페널티 등을 반영을 안 해서 이익을 부풀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식회계의 전형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를 더 했는데요, 공사 진행 기준을 악용했습니다. 공정률을 과대 인식하고 예상원가 상승을 했는데도 손실 반영을 지연했다.
공사 진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서 완성 때까지 오래 걸리는 산업, 조선, 플랜트, 대형 건설업 같은 데는요, 대금을 공사 진행별로 받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이익이 거의 안 나다가 마지막에 잔금 받죠. 그때 왕창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회계 처리 방법을 공사 진행 기준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만큼 매출과 이익을 인식하는 회계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요. 3년간 계약금이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총 예상 원가가 8억이라고 하는데 1년 후 실제 원가가 2억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률을 계산을 합니다. 진행률이라는 게 총 8억 중에 2억 원어치가 원가가 들었죠. 그러니까 25% 진행됐어요. 매출 어떻게 돼요? 10억에서 25%니까 2.5억 원. 그리고 1년차 이익은 어떻게 돼요? 2.5억에서 2억 원. 실제를 빼니까 0.5억 원. 요 두 숫자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8억이란 숫자가 추정 금액이에요. 8억이 틀릴 수도 있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고쳐가야 됩니다. 대우조선은 처음부터 예상 원가를 낮게 추정했어요. 낮게 추정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 원가가 차이가 생기면은 슬슬 조정해 가야죠. 그런데 조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익이 나는데 공사 완료에 손실 폭탄이 터지겠죠. 그런데 원가 추정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대우조선의 매출과 이익 추세를 보면요. 이렇게 돼요. 갑자기 폭탄이 터진 겁니다. 언제요? 2015년에 4.8조가 터진 겁니다. 플러스 되다 마이너스 확 터진 겁니다. 인데 어떻게 하다가 발각이 됐느냐? 신임 사장이 취임하고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한 번에 그냥 5조를 털어버린 겁니다. 백각 뒤집혔죠.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서 1.5조 이상이 분식회계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CEO, CFO 책임자 유죄 판결을 하고요. 안진 회계법인이 중징계 받았습니다. 왜 회계 부정을 했는가? 첫 번째 예상원가를 낮게 추정한 이유는 간단해요. 저가입 잘 들어가서 대규모로 수주 성공해야지만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원가가 폭증되고요. 공사 진행 기준을 악용해서 손실을 미룬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경영자가 연임해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손실이 반영되면 이 자본 잠식돼 갖고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회계 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회계 부정을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오너십이 강한 기업 체제예요. 재벌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 간 연계해서 회계 부정하기 쉬워요. 그리고 제도 장치도 미비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부정의 이익이 비용보다 커요. 처벌이 약해요. 아까 어떻게 됐어요? 1.5조, 5조 손실이 났는데 배상은 얼마 하라 그랬어요? 400억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회계 부정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은 회계 부정하면 분식회계라고 해요. 공인회계사가 회계 부정하면 부실감사, 금융감독원이 하면 부실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계 부정은요, 영어로는 accounting fraud라 그래요. fraud라는 건 형사법에서 나오는 사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부정이 아니죠. 회계 범죄죠. 기업이 저지르는 회계 부정, 분식회계는요, 꽃가루 분, 그리고 꾸밀식, 겉에만 무언가 바른다. 영어로는 아주 좋은 의미의 윈도우 드레싱.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다. 분식에는 역분식이 또 있습니다. 분식은 이익을 과대하게 하는 거고 역분식은 이익을 과소하게 하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분식의 동기는 이런 겁니다. 재무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 기대 부응, 금융에서 요구하는 부채 비율을 맞추려고, 또는 경영자의 사리사욕, 자신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성과급 올리려고, 임기 연장하려고 이런 겁니다. 역분식은요, 세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조세 절감하려고. 또 상속 준비하는 기업들이요. 조그만 개인 기업들이 이런 이유로 역분식을 합니다. 이익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 실제를 은폐해요. 제품 가격 인상 여건이 조성되지 않게 하려고. 또 사회적 비난. 너무 이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비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자 대주주 요청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용하려고. 또 비자금 조성하려고. 이렇게 역분식은 동기가 많습니다. 다스 얘기를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다스가 뭔지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해갖고
썼던 회사가 바로 다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비자금을 수사하다 보니까 분식회계를 통해서 매년 수억 원, 수십억 원씩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50억 원에 이른다. 와, 대단합니다. 분식회계를 해서 비자금을 만들었다. 여기 있는 이재용 씨가 뭐라 그래요? 아, 이건 분식회계를 해서 비자금 만든 게 아니라 비자금을 만들고 나서 분식을 한 것이다. 어떻게 분식을 했냐? 재고 조정을 했답니다. 매년 적게는 10억에서 30억, 40억까지 당기순이익을 줄였다고 보면 됩니다. 역분식을 해갖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회계 부정이 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과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음 화의 주제는요. 싹쓸한 방패로 막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얘기해 보겠습니다.